한국의 3대 가요제. 그 중에 당신의 원픽은? 서울가요제 레전드 무대 기억나? 흑백 TV 속에서 들려오던 맑고 단아한 목소리. 어느 꿈같은 봄날에 그 첫 소절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 말이에요. 1977년 5월 28일 서울 정동 문화체육관 제1회 서울가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혜은이는 아직 신인의 티를 벗지 못한 작은 체구의 여가수였죠. 하지만 그날 그녀는 당신만을 사랑해로 최우수 작품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무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앳된 얼굴로 뛰며 기뻐하던 혜은이, 그 옆에서 색소폰을 들고 감미로운 선율을 더하던 기록윤, 그 장면은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같은 무대, 진미령이 소녀와 가로등을 부를 때 작곡가였던 10대 소녀 장덕이 직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모습. 그 순간 서울가요제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와 음악이 태어나는 무대였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다음해 1978년 서울가요제는 서울국제가요제로 바뀌었고 1979년에는 한국 가요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 탄생합니다. 무대 위에 선 윤복희, 그녀가 부른 여러분이 그랑프리에 호명되던 순간 오빠 윤한기와 함께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치던 모습은 당시 시청자들의 눈시울까지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수상곡이 아니라 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와 희망의 노래가 되었고 지금도 기념식과 무대에서 세대를 잇는 합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혜은이의 환한 미소, 장덕의 지휘봉, 윤복희의 눈물. 서울가요제는 우리 세대의 청춘과 감성을 담아낸 하나의 영화 같은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문제도 드러났어요. 대회가 커질수록 형평성 논란과 막대한 개최 비용이 발목을 잡았고 결국 1985년 대회가 보류된 뒤 1986년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막을 내리고 말았죠. 화려했던 축제는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 서울가요제의 이름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경연이 아닌 각국의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그들의 히트곡을 선보이는 축제 형식으로 변신했죠. 당시 무대는 단순히 한국의 행사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였습니다. 미국 MBC, 일본 NHK를 통해 위성 중계까지 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무대를 지켜봤던 순간, 그 장면은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에겐 가슴 벅찬 추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노래와 장면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아직 잊히지 않는 서울가요제 노래가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처음 불리던 자리. 1977년 가을 문화체육관에 모인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만든 노래로 무대에 올랐어요. 그날 서울대 보컬그룹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가 대상을 받으면서 하나의 신화가 시작됐죠. 대학생이 창작과 건전한 음악 문화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캠퍼스의 낭만과 패기가 공영방송 무대와 만나 폭발력을 얻은 순간이었다고 보면 돼요. 초창기에는 번안곡이 꽤 섞였어요. 그런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자작곡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 변화가 곧 대학가요제의 정체성이 되었죠.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요. 1회 입상곡을 묶어 LP를 2장 세트로 만들다 보니 곡수가 모자라서 대회와 무관한 노래가 일부 들어갔거든요. 그중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가 실리면서 함중아가 대학가요제 출신이라는 오해가 퍼졌는데 실제로는 참가자가 아니었답니다. 이 무대는 금세 신인 발굴의 등용문이 되었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성기를 맞았고 노사연, 유열, 이정석, 신해철, 김경호, 김동률 같은 이름들이 이 무대에서 세상과 만났죠. 동시에 서로 다른 시선도 있었어요. 학생운동권의 일부에서는 상업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고 1988년부터 2002년까지는 통일 노래 한마당 같은 대안 행사도 함께 이어졌어요. 청춘의 낭만과 사회적 문제의식이 교차하던 상징적인 무대였다고 할 수 있겠죠. 무대 형식도 바뀌었어요. 실내 체육관 중심이던 촬영이 1994년에 처음으로 고려대 캠퍼스에서 열리면서 캠퍼스 페스티벌 이미지가 확고해졌거든요. 대학이라는 공간이 주는 개방감과 젊음의 공기가 화면으로 더 생생하게 전해졌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1990년대에 음악 산업의 판이 크게 달라졌어요.
대형 기획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아이돌 트레이닝이 표준처럼 퍼지면서 작곡, 편곡, 보컬 트레이닝이 분업 전문화되었죠. 기업화된 프로 시장의 완성도가 높아지자 아마추어 중심의 대학가요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같은 방송사가 주관하던 강변가요제는 2001년에 막을 내렸고 TBC 해변가요제나 KBS 대학가요축제 같은 유사 포맷도 시대 변화 속에서 점차 힘을 잃었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풍경이 더 복합적이 되었어요. 인디씬과 대학가요제가 서로 접점을 만들었고 어떤 팀은 인디에서 가요제로 또 어떤 팀은 가요제에서 인디로 이동하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판정 논란이나 표절 의혹 같은 잡음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면서 권위가 조금씩 소모되기도 했어요. 2005년 대상팀 X가 잠깐 다음 자우림이 나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지만 상업적 소비가 과했다는 역풍도 있었어요. 새 스타를 쏟아내던 예전의 기세와는 차이가 커졌다고 느껴졌죠. 결정적인 변화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대성공이었어요. 전국민 참여, 큰 혜택, 즉각적인 방송 노출이라는 포맷이 대학생 창작곡, 경연이라는 좁은 모수의 가요제를 완전히 압도했거든요. 결국 2012년 제36회를 끝으로 대학가요제는 막을 내렸어요. 한 시대를 상징하던 무대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던 순간이었죠. 그렇지만 기억은 계속 이어졌어요. 출신자들의 네트워크와 동문 공연이 열렸고 2019년에는 지상파가 아닌 MBC 플러스 계열에서 대학가요제가 한 차례 부활했어요. 일산 호수공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본선이 열렸고 방송도 되었죠. 다만 이듬해부터는 팬데믹과 관심 하락이 겹치면서 다시 소식이 뜸해졌고 다른 방송사나 지자체가 주최하는 유사 행사가 간헐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2025년에 오리지널 주최사인 MBC가 직접 MBC 대학가요제 부활을 예고했어요. 13년 만에 원래 이름 그대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라 반가우셨을 거예요. 산업 구조는 많이 바뀌었지만 젊은 창작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라는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다른 오롯이 창작곡 중심의 실험과 발견이 가능한 장이라는 미덕은 지금도 분명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대학가요제의 유사는 단순한 추억을 넘어선다고 느껴요. 대학생들이 만든 노래가 무대에서 대중과 만나던 드문 통로였고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록 밴드 사운드의 공백을 메우던 실험실이었으며 한 시대 청춘의 낭만과 갈등을 함께 기록한 아카이브이기도 했거든요.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 해서 무한 궤도의 그대에게까지 그 무대에 섰던 수많은 팀과 노래가 지금도 우리의 플레이리스트 어딘가를 조용히 비추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학가요제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그 노래, 그때 그 무대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2025년 다시 켜질 조명을 우리 함께 지켜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돼요. 왜 모두가 강변으로 모였을까? 강바람, 시원한 밤 공기, 낯선 노래에 첫눈에 반해버리던 순간들. 오늘은 그 모든 장면을 모아주던 무대, MBC 강변가요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살짝 거슬러 북한강 강변으로 떠나보아요. 강변가요제는 이름 그대로 강가에서 열린 축제였어요. 1979년 여름 가평 청평 유원지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이후 남이섬을 거쳐 90년대부터는 춘천 중도 유원지와 공지천으로 옮겼죠. 잔디밭이나 강변 데크에 앉아 강바람을 맞던 느낌. 상상만 해도 음악이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태생도 독특했습니다. 라디오국이 주도해 시작했거든요. 초창기 이름은 MBC FM 강변축제였습니다. FM DJ들이 사회를 받고 본선 날이면 TV와 라디오가 동시에 생중계됐죠. 전국이 한밤에 같은 노래를 듣고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플랫폼이 많지 않던 시절 라디오는 무대로 이어지는 마법 같은 달이었어요. 강변가요제의 계절은 언제나 한여름이었습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휴가의 절정이죠. 낮엔 물놀이, 밤엔 음악. 처음 듣는 팀의 노래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습니다. 그 무대에서 수많은 스타가 태어났죠. 제이에게 이선희, 담다디의 이상은, 흥보가 기가 막혀의 육각수, 홍삼 트리오의 기도, T3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그 곡들은 그 시절의 공기를 통째로 품고 있어요. 주현미, 이상우, 장윤정 같은 가수도 이 무대를 거쳤습니다. 본선 곡이 음반으로 발매되던 관례 덕에 많은 사람들의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그 여름이 오래 재생됐습니다.
대학가요제와의 차이도 분명했었죠. 대학가요제가 TV 중심의 화려한 예능 감각을 앞세웠다면 강변가요제는 라디오의 따뜻함과 현장의 생동감을 품었죠. 라디오 추억상회처럼요. 방송 전부터 FM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본선을 보러 가면 이미 절반은 그들의 팬이 된 기분이었죠. 춘천에서 열릴 땐 춘천 MBC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직접 상을 건네는 장면도 있었죠. 지역과 방송, 관객이 함께 만든 진짜 여름축제였습니다. 하지만 90년대의 음악 시장이 크게 달라졌어요. 기획사 시스템이 자리 잡고 아이돌이 등장했죠. 대중의 시선은 대형 퍼포먼스로 쏠렸고 아마추어 창작 무대의 인기는 서서히 줄었습니다. 변화에 맞춰 1999년에는 학력 제한을 없앴어요.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했죠. 그러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2001년 22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무대와 함께 여름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도 많았죠. 그만큼 상징적인 종착점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람들 마음속에 강변가요제는 계속됐습니다. 대학가요제처럼 오비 모임이 꾸준하진 못했지만 방송에서 수상자들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기도 했죠. 많은 이들의 추억이 살아났습니다. 영상 자료는 문화방송과 춘천 MBC에 보관되어 있어요. 춘천 MBC 유튜브 채널에서도 일부 무대를 볼 수 있죠. 당시를 직접 살지 않았어도 화면을 보는 순간 아, 여름의 온도가 이랬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강원도 원주시 간현관광지에서 MBC 강변가요제 레전드가 열렸어요. 방역으로 객석은 제한됐지만 출신 뮤지션과 후배들이 함께한 공연형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어요 라는 인사가 밤 공기를 채웠죠. 2022년에는 강변가요제 뉴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본래의 경연 형식에 가까운 대회였고 예선을 거쳐 본선이 생방송으로 펼쳐졌죠. 2023년에도 대회는 이어졌습니다. 전통이 지금의 청춘에게로 다시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는 눈앞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강변가요제를 좋아하는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대가 자연과 닿아 있었고 라디오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었기 때문이죠. 아마추어의 용기가 프로의 세계로 건너가던 달이었죠. 무엇보다 어떤 노래는 한 계절을 통째로 기억 속에 심어주는데 강변가요제는 그런 노래들이 태어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함께 지켜본 관객이 있었죠. 여러분의 기억도 궁금한데요. 강변가요제와 얽힌 이야기, 좋아했던 팀과 노래를 들려주세요. 지금 사랑하는 신인 아티스트를 알려주셔도 좋아요. 언젠가 또 다른 여름밤, 또 다른 강변에서 우리의 응원이 누군가의 첫 무대를 빛낼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